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뱅크 다이스키 스텝 2 시간입니다. 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본어를 공부해 나갈 함수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와 계신 여러분께서는요, 이미 일본어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글자 공부 모두 마치셨고요. 또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의 활용까지 모두 공부를 마치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자, 이번 강의 우리 스텝 2에서는요. 우리 함께 일본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양한 일본어 문형 표현들도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강을 마칠 때쯤에는요. 여러분께서 자유자재로 동사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한 문형을 통해서 회화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실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스텝 2의 첫 강의는요. 우리가 워밍업으로 먼저 우리 동사 활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한 우리 가족 관계에 관한 호칭 그리고 사람 세기 또는 숫자 세기와 같은 조수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요. 또 어떤 뭐뭐밖에 없다 또는 뿐이다와 같은 한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일본어로는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은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가 있어요. 자, 이런 조사들은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떤 쓰임새로 활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우리 기본 회화 다이얼로그 함께 보고 오도록 할게요. 木村さんは何人家族ですか？6人家族です。何人兄弟ですか？4人兄弟です。兄が2人と妹が1人います。キムさんは何人家族ですか？家族は3人しかいません。両親と私の3人だけです。それじゃあキムさんは一人っ子ですね。はい、そうです。木村さんは兄弟が多いですね。ええ、4人もいるので車と自転車が2台ずつあります。それは便利ですね。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 대화에서는요, 우리 어떤 가족 관계 구성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데요. 자, 일본어로는 어떻게 가족을 부를 수 있는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오지상, 그리고 할머니는 오바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요. 자, 괄호치고 한자로 조부, 그리고 조모라고 쓰여 있죠. 자, 보니까 소후, 소보라는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자, 이 차이는요. 오지이상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할아버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할아버지 뭐 지나가시는 할아버지를 부를 때도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나의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바로 오지이상이고요. 또 상대방에게 우리 할아버지는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나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소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일본어 경어법상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절대적 경어법을 쓰는데요. 일본어에서는 상대적 경어법이라고 해서요. 나의 어떤 관련된 사람이나 어떤 관련된 모든 것을 낮추고 상대방의 것을 높여주는 그런 경어법을 씁니다. 그래서 나의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소후, 자, 또는 앞에 저의 와다시노 소후 또는 우치노, 자, 우치노라는 표현 써서 우치노 우리 할아버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 이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는요. 할머니 나와 있죠. 오바상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와다시노 소보 또는 우치노 소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함께 볼게요. 자,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이 일본어 표현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같이 살펴보면 오토상, 오가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부를 때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럴 때는 오토상 이렇게 부르거나 뭐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오토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줄 때는요. 와다시노 치치 또는 우치노 치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엄마는 자, 우리 엄마는 하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차이는 여러분 잘 연습을 해두시면요. 나중에 좀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옆에 보면은 또 남편 그리고 아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나의 남편, 자신의 남편을 부를 때, 또 아내를 부를 때 호칭이 좀 다릅니다. 자, 위에 살펴보시면 먼저 고슈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주인이라고 재미있는 한자가 써 있는데, 자, 고슈징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남편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남편분께서는 또는 바깥 양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의 남편을 나타낼 때 고슈징이라고 하고요. 나의 남편, 우리 남편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슈징와 이렇게 또는 오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 좀 그때그때 맞춰서 활용을 해주세요. 자, 옆에 보시면 아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아내를 얘기할 때는요. 부인께서는 또는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옥상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옥상. 자, 기억해 두시고요. 나의 아내 할 때는 스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집사람은 우리 안사람은 아내는 자, 스마라는 표현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아들, 딸 나왔는데요. 이렇게 함께 세트로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들은 상대방의 아들을 부를 때 먼저 무스코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스코상 참 쉬워요. 왜냐하면 밑에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무스코라고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상이라는 것만 붙이면 되죠. 자, 반대로 자, 딸 같은 경우는 무스메라고 하는데 우리 딸은요 라고 할 때는 와다시노 무스메 또는 우치노 무스메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의 딸, 그러니까 뭐 따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따님께서는 이럴 때는요. 무스메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자녀, 아드님, 따님 이렇게 할 때는 무스코상, 무스메상 이렇게 상을 붙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오니상 그리고 오네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부를 때 뭐 오빠, 형 이렇게 부를 때는 오니상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요. 상대방의 형, 오빠를 얘기할 때도 오니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의 오빠, 나의 형 얘기할 때는 아니, 와다시노 아니와 또는 와다시노 우치노 아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언니 또는 누나를 부를 때는 오네상이라고 부르고 또 나의 누나 언니를 얘기할 때는 와타시노 우치노 아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는 성별에 따라서 여자가 남자 그 연배 있는 사람 부를 때는 오빠라고 부르고 또 이제 그 성별에 따라서 언니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모두 그냥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런데 이제 형제 자매다라고 했을 경우는 오니이상 그리고 오네이상이라고 통일해서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요. 남동생, 여동생, 그렇죠. 아랫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도요. 상대방의 어떤 남동생 분 또는 여동생 분이라고 할 때 이제 부르는 표현은 상이라는 자, 호칭을 넣어주면 아주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남동생분께서는 이렇게 할 때는 어떠상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동생분께서는 이렇게 할 때는 이모토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반대로 우리 집, 우리 남동생, 내 남동생은 이렇게 할 때는 오토토 또는 여동생은 이모토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억해야 할 게 우리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통일된 어떤 표현을 가족 호칭을 쓰는데 반해서 일본어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와 나의 가족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오지이상, 소후, 오바상, 소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유의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이번에는 조수사 그리고 어떤 개수를 세는 표현 또 사람을 세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죠. 자, 먼저 우리 사람 개수를 세는 방법. 일단 사람을 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예문을 보시면요. 강의室の中に学生が 7人います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는 어떤 조수사가 등장을 했네요. 보니까 회의실 안에 학생이 7명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개수를 세는 표현입니다. 하고노 나가니 링고가 5つ 아리마스라고 해서요. 상자 안에 자, 사과가 7개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7개가 아니라 5개죠. 5개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개수를 세는 표현 다음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좀 사람, 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들 살펴봐야 할 텐데 보니까 학교의前に 女の人が 2人います. 자, 보니까 학교 앞에 여자가 2명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한자 2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2명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자, 읽는 방법이 어때요? 좀 특이하죠. 2人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2人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함께 얘기를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다시 야마다さんは 오네상가 1人. 자, 야마다 씨는 누나가 또는 뭐 언니가 한 명. 자, 여기서는 1인이라고 쓰고 또 1人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배웠던 오니상가 2人 이마스. 자, 2人도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쓸 때는 1인, 2인이라고 한자를 쓰지만요. 읽을 때는 1人, 2人라고 특이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많이 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3명부터는요. 그냥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숫자 있잖아요. 상, 용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산닝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면 되는데 자, 이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저와 함께 사람 세는 방법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람,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같은 경우는 1人, 2人라고 특이하게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 3명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 상, 용, 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뒤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닝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중간중간 특이하게 있는 숫자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 나타낼 때 연지가 아니라 요지라고 읽었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3명부터 살펴볼게요. 산닝이라고 하고요. 자, 4명은요. 요닝이 아니라 자, 요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요닝. 자, 5명은 고닝, 6명은 로그닝. 자, 변함없죠. 자, 7사람은 시제닝, 그리고 8사람은 하지닝, 그리고 9, 이번에는 9명 같은 경우는요. 큐닝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명, 주닝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11명부터는요. 주 히토리가 아니고요. 그냥 주 이치닝, 주니닝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를 갖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 14 계속해서 우리 배웠던 거 주산닝, 주요닝 이렇게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몇 명이라는 의문사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의문사 나니를 붙여서요. 난닝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난닝.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개수를 세는 방법 함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이미 이 개수 세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복습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1개, 2개 살펴보면 1개, 1つ, 2개, 2つ, 3개, 3つ, 그다음 4개, 4つ, 그리고 5개 아까 나왔었어요. 5つ, 그렇죠? 자, 6개는 그 다음 7개는 나나츠, 그렇죠. 다츠로 통일된다는 것. 그리고 8개는 특이합니다. 야츠였죠. 그리고 9개는 코코노츠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10개 주의하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지금 다 트라는 것으로 마지막 통일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엔 트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토로 끝납니다. 그렇죠. 토 10개가 되겠고요. 몇 개 할 때는 이쿠츠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이렇게 조수사, 사람, 개수를 세는 방법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어떤 한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뭐뭐밖에 없다 또는 뭐뭐뿐이다 라는 표현이 이 한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일본어에서는 어떠한 표현들이 사용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 이마셈 또는 괄호치고 아리마셈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뭐뭐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뭐밖에 플러스 부정이 오겠죠. 자, 부정문. 그래서 뭐뭐밖에 없다. 딱 그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어떤 이마셈, 아리마셈이라는 존재 동사의 부정형.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어떤 생명체, 뭐 고양이, 강아지, 뭐 등등의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생물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마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사물이나 또 식물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아리마생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시가 이마셈 또는 시가 아리마생이라는 표현 써볼 수 있습니다. 뭐뭐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요, 긍정문으로 만들어보는 표현인데, 나게 데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뿐이다라는 표현인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 뉘앙스의 차이일 거예요. 뭐뭐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든다거나 또는 고작 이런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데 뭐뭐뿐입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단독의 느낌,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이 밖에 없습니다 뿐입니다를 아시기 때문에요. 뉘앙스의 차이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뿐입니다는요, 그냥 나게라는 조사에다가 입니다인 데스를 붙여서요, 나게 데스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자, 보면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시가 이마생을 볼게요. 시가 이마생 같은 경우는요, 생물, 그렇죠. 뭐 사람이나 또는 뭐 동물 같은 우리 생물을 이루, 이나이, 이마생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토코노 히토와 히토리 시가 이마생. 자, 그래서 남자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앞에 뭐 명사 오고요. 시가 이마생 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면은 뭐뭐뿐입니다. 나게 데스를 써가지고 또 같은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오토코노 히토와 히토리 나게 데스. 자, 보니까 남자는 한 명뿐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차이다? 약간 뉘앙스의 차이다라는 점. 그리고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요 차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와다시니와 아나다시가 이마생 이라는 표현인데요.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아주 로맨틱한 그런 문장인데, 자, 이것을 뿐입니다. 나게 데스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와타시니와 아나타 나게 데스라는 표현. 그래서 나에게는 당신뿐입니다라는 또 마찬가지로 로맨틱한 표현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요, 아리마셈,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나 사물, 무생물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오카네 나왔죠. 오카네, 돈이기 때문에 아리마셈을 써줘야 되죠. 오카네와 세이엔, 시가 아리마셈. 그래서 돈은 1,000엔 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 뭔가 밖에 없다, 고작 그거밖에 없다. 자, 이런 느낌이 되었고요. 자, 나케 데스로 해주면요, 오카네와 세이엔 나케 데스. 돈은 1,000엔 뿐입니다. 라는 그런 또 긍정문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츠쿠에 나왔는데요. 츠쿠에 책상, 책상은 히토츠, 한 개, 시가 아리마생, 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옆에는 나케 데스를 써서요. 츠쿠에와 히토츠, 나케 데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은 한 개뿐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저와 함께 이번에는 다음 표현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는요, 조사를 배워볼 거예요. 조사인데, 자, 우리 다양한 조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글자로 된 조사예요. 자, 바로 이유, 어떤 원인을 나타내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므로라는 그런 조사가 될 텐데요. 자, 일본어로는 노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요?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노데. 이니까, 이기 때문에 또는 뭐뭐 이므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이 노데라는 조사는요, 조금 특이하게 활용을 합니다. 자, 보면은 노라는 거 기억이 나시나요? 노라는 것은 약간 명사의 어떤 체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조사였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명사와 붙을 때는요, 중간에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어떤 다른 표현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요. 今日は 야스미. 자, 이 오늘은 야스미, 휴일, 이 휴일이라는 게 명사죠. 그다음 노대를 붙이고 싶은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라는 표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스미 나노데, 야스미 노데 아니에요. 야스미 나노데라는 표현을 써서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플러스는 나노데라고 붙이셔야 되죠. 다나카さんは 家にいるでしょう. 자, 다나카 씨는 집에 있을 것입니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데쇼 표현을 갖다 붙여줬어요. 자, 중요한 것은 명사 뒤에는요. 노데가 아니라 나노데라는 것. 자, 두 번째 문장은요. ここは交通が便利. 자, 여기서는요. 여기는 교통이 그다음便利. 자, 우리便利라는 것은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바로 나 형용사였잖아요. 그래서便利다라는 게 기본형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편리한 명사를 연결시킬 때는 便利な 交通, 편리한 교통 이런 식으로 나라는 것을 붙여줬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를 붙이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도 나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노대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便利な 노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마찬가지로 나 형용사도 나를 빼고 나노대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야칭가 다카이 데스. 자, 야칭이라는 표현은요. 집세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칭. 가 다카이 데스. 집세가 비쌉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명사 플러스 나노데, 나 형용사 플러스 나노데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형용사에만 붙여볼 거예요. 이 형용사 붙일 때는요. 나 필요 없고 그냥 기본형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자, 오카네가 아마리 나이. 자, 나이라는 이 형용사 없다라는 뜻이었죠. 나이 나오고 뒤에 바로 노대 붙여서 나이노대라는 표현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그다지 별로 없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이헨데스. 다이헨데스는 뭐죠? 그렇죠. 뭐 큰일이다 또는 뭐 힘들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는 뭐 큰일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동사에 붙이는 활용 표현인데요. 자, 보니까 첫 번째 아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아시다가 내일은 다이지나 약속가 아루 노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아루. 자, 있다 없다 할 때 아루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아루에다가 바로 노데 붙여서 아루 노데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리데스. 어렵습니다. 무리입니다. 라는 표현. 이 무리데스는 참고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본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 무리데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함께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 노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요. 다시 한번 기본회화 확인하고 오도록 하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과 기무라가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무라さんは 난닝 가족ですか? 라는 질문했죠. 자, 기무라 씨는 난닝 가족. 자, 우리는 보통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또는 가족이 몇 분이세요? 이렇게 몇 식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본어에서는 난닝 가족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난닝 가족라는 어떤 정형화된 질문의 패턴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난닝 쿄다이.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뭐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난닝 쿄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요. 난닝 가족에 대한 답변으로는 로크닝 가족. 자, 6명 가족입니다가 아니라 6식구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명수는 여러분께서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핵가족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외동이신 분들 그러면 3명이니까 4인 가족 데스라던가 자, 4인 가족 데스, 5인 가족 데스. 정말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10인 가족 데스 이렇게 앞에 명수만 바꿔서 가족 구성원의 명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식구예요, 5식구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김이요 다시 난닝 교다이 데스까? 몇 명 형제예요가 아니라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의 표현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기억해 두셨다가 일본 사람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겠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기무라가 4인 교다이 데스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까 어떤 6인 가족 데스랑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4인 교다이 형제가 넷이에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뭐 3인 교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4명 형제입니다. 형제가 넷입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니가 2人と 이모토가 1人います. 자, 우리 가족 관계 얘기를 할 때 뭐 형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의 형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형을 얘기할 때는 오니 이상이 아니라 아니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배워봤죠. 그래서 우리 형이라는 표현에서 남에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해석할 때는 형이 또는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자, 아니라는 표현을 써줘야지만 나의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형 또는 오빠가 2명 그리고 여동생 이모또 나왔죠? 여동생이 1명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히토리 2人라는 것이 명수를 셀 때 좀 특이하다는 거죠. 자, 히토리, 2人, 그 다음부터는 3인, 4인 그냥 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김은 난닝 가족 데스까? 또 질문을 했어요. 김 씨는 식구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이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김이 가족은 3인しかいません. 자, 우리 시가 이마센 배웠는데 나왔네요. 자, 가족은 3명 밖에 없습니다. 한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시가가 나오면 부정이 붙는다는 거 배워봤고요. 자, 뭐뭐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 이나이 이마센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료신이라는 표현은 부모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료신 그런데 나의 부모님을 료신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의 부모님을 얘기할 때는요. 앞에다가 고라는 글자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과 와타시노 3인だけです. 그러니까 부모님 2분과 나 그렇게 해서 3명 나케 데스 뿐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나케 데스 시가 이마센 시가 아리마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기무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소레자, 자, 소레데와라 같은 표현인데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김은사마 히토리꼬 데스네. 자, 히토리꼬 외워두면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외동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외동딸, 외동아들 모두 통틀어서 그냥 외동이라고 하잖아요. 자, 외동이시군요. 외동이군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이요. 하이, 소 데스. 네, 그렇습니다. 기무라さんは 교다이가 오이 데스네. 자, 기무라 씨는 형제가 많네요. 많으시군요.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기무라가 요닌 뭐 이르노데. 자, 4명 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뭐이나 라는 표현으로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구르마 또 지텐샤가 그렇죠. 자동차와 자전거가 2台ずつ 그래서 2대 즈츠라는 표현은 뭐뭐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台ずつ 2대씩 자동차 2대, 자전거 2대, 각각 2대씩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이 소레와 벤리 데스네. 그거 편리하겠네요. 라는 그런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먼저 일본어로 가족관계 호칭을 나타내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부를 때 그리고 남의 부모님 또는 뭐 형, 동생 이렇게 얘기할 때와 나의 가족을 얘기할 때는 좀 달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어 특유의 경어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경어법을 잘 지켜서 가족관계 호칭을 불러주셔야지만 좀 더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또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을 세고 또 숫자 어떤 개수를 세는 조수사 배워봤는데요. 사람을 셀 때는 뒤에 3명, 4명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상, 이용 이런 것들 갖다가 붙여서 뒤에 인,
닝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 앞에 한 명, 두 명은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히토리, 두 명은 후다리라는 좀 특이한 표현 읽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신 11명, 21명 이럴 때는 히토리 나오지 않고요. 그냥 11인, 12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조수자 개수는 뭐 여러분께서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이번에는 그냥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배워봤던 게 우리 한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시가 아리마센 또는 시가 이마센이라는 표현 그리고 또 나케데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이 차이는 뭐밖에 없다. 어떤 부정문으로 나타내는 표현과 긍정 표현 뿐입니다라는 표현 이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쿠에 뭐 책상은 스쿠에와 히토츠 시가 아리마센 책상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스쿠에와 히토츠 다케데스 한 개뿐입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뉘앙스의 차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노데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자, 이 노데가 약간 접속할 때 좀 특이한 우리가 좀 규칙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명사 그리고 나 형용사와 붙을 때는요. 그냥 노데가 아니라 나노데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나시고요. 또 그냥 이 형용사나 동사와 붙을 때는요. 기본형에다가 노데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이 노데, 오기 노데라는 것 또는 아르 노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좀 연습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 패턴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다음 시간 패턴 연습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